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입니다. 요즘 뉴스를 자꾸 보면서,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자꾸 이제 이게 올라오네요. 예. 그 대정부 질문, 영상이 자꾸 올라오는데, 참 장경태, 이현주, 그리고 기타 등등의 민주당 의원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들 이렇게 다들, 쌍팔년도 국회의원들 같이 옛날 민정당 시절에 또는 민자당 시절 그때 이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그때 보면은 이렇게 뭘 질문할 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참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정당이라든지 민자당 이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압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게 마치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듯이 하대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예전에 TV를 보면은 느껴져서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은 냉정하잖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저렇게 거만하게 목에 힘주고 저렇게 거만하게 하는 것들은 참 싫다 이렇게 느껴지셨죠. 저같이 어린 나이 때도 그때 이제 80년대니까 중학생 때. 그래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상당히 조목조목 그리고 꼼꼼하게 뭔가 준비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대충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다가 졸다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상에 다 나와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없던 시절인데도 그냥 KBS, MBC, SBS도 없을 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데도 그렇게 한심하게 떠들더라고. 그때 이제 느끼는 생각이 국민들의 마음이 민주당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는 아무튼 군부 독재 밑에서 이제 있는 국회의원들, 복지부동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상당히 거만한 국회의원들한테는 마음이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다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근데 요즘에 영상을 보면은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마음. 그때하고 똑같은 80년대 때 50 청문회라든지 또는 90대 초반에 이런 또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했던 그런 어떤 고압적인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신한국당이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고압적인 모습,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찻대기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민주당을 싫어하고 저도 민주당 옛날에 좋아했어요. 찍진 않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찍진 않아도 뭔가 좀 신선하다. 그리고 저런 정당도 있어야 된다. 왜? 이게 아무리 민정당이든 민자당이든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또 비판하는 어떤 정당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어가지고 저는 민주당이라는 어떤 이런 좀 견제 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견제라는 어떤 기능에서 봤을 때 견제도 견제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견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 사이에서 보는 사람도 봤을 때도 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개 잡듯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견제가 아니라 빈정만 상하게 만들겠구나.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뭔가 마음을 숙연하게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그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은 장관이고 총리고 뭐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다 맞대응을 하잖아.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뭐 대통령이 시켰네 뭐네 그러지만 제가 듣기에도 사람이라는 것이 지 새끼도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뭐 쫓으라는 얘기처럼 나름은 뭔가 논리에 맞게끔 얘기를 하면서 그거 듣는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카메라 다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뭔가 다그쳐야 될 텐데 그냥 뭐 본인들 카메라 비추는 거에 대해서 그 무지랭이 같은 국민들이 본인들 쳐다보고 앉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딱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들 정도의 수준으로 질문을 하고 앉았더라고. 예. 그래서 뭐 우길기가 어쩌고, 질문하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가 개떡 같은데 어떻게 대답을 해? 응? 그 질문도 막 하자마자 바로 또 자기가 또 답변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질문했다 본인이 답변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답변을 할 시간도 안 줘. 왜? 답변이 너무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이고 이러니까 본인이 질문은 되게 허술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너무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식한 게 들통이 나니까 또 답변을 가로막더라고. 막 가로막아 못하게. 그 장관이고 총리고 다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 전문가들로만 이렇게 옛날 같으면 옛날 민주당 정부 같으면 아무것도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장관을 시키고 운동권이니까 뭐 문체부 장관의 유시민 같은 사람들 시키고 뭐 문체부에 대한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시키고 뭐 해당 부서랑 상관없는 사람들 장관 시키고 운동권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던 시대와 틀리게 그래도 이 보수 정부는 어쨌든 간에 장관이라고 해서 그 일에 정통한 사람들 뭐 문체부 같은 경우는 유인초이라든지 장미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건 뭐 체육했고 그 문화부에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 업계의 어떤 비리도 알고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사실 뭐 각계 장관들을 다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답변이 전문적인 거지 근데 자기가 아무리 국회의원이 뭐 소위 얘기해서 서울대학 나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 잠깐 쳐다보고 질문하는 사람이 공부한 내용하고 그 업계에서 소위 얘기해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그걸 답변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한덕수 총리만 봐도 그렇고 본인이 20살 때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근 4, 50년을 지금 그 업무만 했던 사람인데 그 질문을 하니까 그냥 청산년 수잖아. 뭐 금리가 됐든 뭐 국제 수지가 됐든 무역 수지가 됐든 환율이 됐든 뭐 그냥 척척척척 나오니까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경제 원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운동권만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보좌관이 준 그거를 대충 읽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그 소위 얘기해서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대 무역국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지금 뭐 K-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호령하고 그 국민들이 대부분이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밑도 솔직히 잘 모르고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도 요즘에 보면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 지지 처리하는 마당에 그 영상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놈들이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질문자와 답변자의 그 충실도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 너무 커. 총리 비롯해서 뭐 장관부터 다. 근데 또 어디서 본 가락을 있어가지고 다들 뭐 옛날 80년대, 90년대, 그 민자당 국회의원들이 장관들 부르기를 개똥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총리, 뭐 장관, 뭐 이렇게 부르는 건도 배워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 있어가지고 다들 그냥 총리님을 총리님이라고 그래야지 총리, 장관님을 장관. 아니, 지들이 어디서 내가 국무위원하고 총리, 1인자 만인지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지나가는 개 부르듯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들만 국민이 뽑았어? 아니, 행정부의 수장도 국민이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탁으로 지명한 것도 결국 국민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대충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들 뭐 행정고시 보고 사법고시 보고 합격한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끝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지 당신들처럼
운동권 대충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아무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작태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완연한 국회 권력 과잉 상태입니다. 예, 국회 권력 과잉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 그래가지고 행정, 입법, 사법이 동등하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 중심제로서 분립이 돼 있어도 공정하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그러니까 행정부가 삼권이 분리돼 있지만 그거를 꼿꼿이 33.34%가 아니야.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똑같이 권력을 분립한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분립해 놓고 행정부가 우위에 쓴 상태에서 권력을 분립해 놓고 견제를 하는 거지.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대통령 중심제야. 그럼 상권 분립하에 대통령 중심제가 돼 있으면은 의회가 왜 설치냐고. 본인이 메인이 아닌데. 본인은 주연이야. 영화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면 조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뭐 엄연하게 주연이 있는데 왜 조연이 설치면서 본인이 주연 배우처럼 설치냐 이거지. 총리가 주연이고 장관이 주연이에요. 본인들은 조연이라고. 아니 본인이 주연할 것 같으면 본인이 행정부에서 대통령 당선시켜가지고 본인이 장관에서 그렇게 주연을 해야지.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에서 왜 본인이 설쳐서 본인이 뭐 장관 말을 가로막고 총리 말을 가로막냐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그런 권력을 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로 돼 있는데 왜 본인이 주연인 것처럼 설치냔 말이야. 장경태네 이현주네 이런 사람들이. 양문석이네. 도대체 왜 소리를 지르고 앉았어 조연 주제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옛날에 그 얘기를 반대했어요. 뭐 국회의원들 월급 깎아야 되고 그리고 보좌관들 인원수도 줄여야 되고 뭐 관용차네 뭐 이런 것도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국회의원들도 자정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행정부가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그 정도의 권한은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300명이 너무 많아. 왜? 이 300명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뭔가 견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행세하려고 그래, 행세. 그냥 정확하게 본인의 업무대로 본인이 조연 역할만 하면 되는데 본인의 행정부 수장들이나 행정부의 총리, 강요들한테 왜 갑질을 하고 본인들이 주연이 엄연히 있는데 조연 역할만 해도 될 일을 본인이 거기서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설치냐는 거지. 왜 거기서 행세를 하려고 하냐는 거지. 정확하게 본인의 직분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본인의 직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300명이 설치가 되면은, 이 나라가 정확하게 돌아가겠냐고. 이 행정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로서 설계되어 있는 국가에서 국회가 중심제인 것처럼 가면은 그게 제대로 나라 차로 얘기하면 그 차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럼 그 차가 안 굴러가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보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거예요. 네, 국민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행정부,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행세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좋겠지만 국민들은 그 소위 얘기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정부 행태 때문에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야. 아니,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 들으려고 이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았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든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공무원 만들어서 뽑은 거지. 그냥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총리니 장관들 불러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들으려고 우리가 국회의원 뽑았냐고. 응? 그러려면 예능을 보지 뭐하러 정치를 해. 국회의원은 뭐하러 만들어놔. 예능 같은 걸 보고 전현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백종원이니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맨날 웃고 있지. 뭐하러 국회의원들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있냔 말이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길 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쇼맨십에 불타가지고 자기들 정치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응? 근데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설레발 치는 게 너무나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본인 정치를 하는데 너무 지금
몰입돼 있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진다. 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단은 하나예요.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대통령, 총리, 각 강요 수반들이 강요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고도성장으로 갈 수 있게끔, 기업이든 국민이든 소득들이 늘어나가지고 국민소득이 정말 일본이든 뭐든 여기를 뛰어넘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그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우리 그 친일파고 뭐고 이게 뭐가 중요해. 일본보다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응? 우리가 하나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돈 많이 벌고 주머니에 돈 두둑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거지. 도대체 우리 100년 후에 전에 있던 조상들이 친일파고 아니고를 따지는 걸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응?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국회의원들한테 본인들이 정확한 포지셔닝을 각인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각인시켜주는 가장 큰 방법은 뭘까요? 본인의 권한을 줄이는 거야. 그래야 본인들이 느낄 거 아니야. 아, 국민들이 우리를 좀 설레발에 치고 활개치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아, 내가 좀 목소리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아, 우리 국민들이 내가 설레발에 치고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좀 경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자동차도 시그널을 줘야 우회전 좌회전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될 시그널은 이제 결국 뭐냐. 국회의원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세의 포지셔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래도 좀 권한을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그리고 지원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한이 뭐예요? 왜 저렇게 설레발에 치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아무 말 대단치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면책특권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소리 지르고 야 총리 막 장관 이러고 있는 거야. 명예훼손죄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하죠. 회기 중에 있었던 일들, 임기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회기 중엔 체포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목에 힘을 주고 저러니까 업무 중에 있었던 것들 면책특권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예, 면책특권 다 없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얘기들 같은 것도 다 형사소추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덕수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듣기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형사소송 걸어버려야 돼요. 형사 고발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같은 것도 걸고, 그리고 국익에 소에게 저촉되는 행동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찌르지도 못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1,4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1,500만 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예, 월급 한 500만 원으로 싹 다 줄여버려야 돼. 그래서 본인들이 별거 아닌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월급을 싹 줄여야 됩니다. 한 5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그 500만 원 정도 받는 정도의 대한민국의 직위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 난 그 정도 직위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겠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보좌관이니 뭐니 숫자, 자기가 지금 상전 노릇하게 한다는 느낌을 안 해버리게 보좌관들도 한 3명이나 2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료 찾는 거 이런 것도 지가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자료를 찾아봐야 그런 헛소리를 안 해. 왜? 직접 찾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런 얘기를 못 해. 왜? 인터넷 서칭해보면 알잖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를. 본인 서칭을 해보면은 절대 그 얘기가 못 나와. 자기가 자료를 만들면. 남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무슨 우리가 글짓기니 뭐니 이것도 자기가 글짓기를 해봐. 얼마나 정성스럽겠어.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근데 남이 주고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닌 말고식이야. 우리 보좌관이 잘못했어요. 뭐 이런 소리를 짓거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본인의 어떤 포지셔닝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게 되고, 아, 나하고 장관의 차이가 크구나. 우리 장관님의 연봉은 1,400만 원이지만 나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급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놈이 1,400만 원 받는 장관한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굽신굽신 해야지. 그러려면 굽신굽신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자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1,400만 원 받는 장관한테 500만 원 받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더 열심히 밤새도록 자료 찾아가지고 1,400만 원 받는 장관이 찍소리도 못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질문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월급 좀 올려주자 얘기가 나오겠죠?
응?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아유 저기 2명 가지고 안 되겠구나. 3명, 4명, 5명 붙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너무 오버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잘못했어. 그것 때문에 장관이 막 고발한데 아유 안 되겠다. 우리 국회의원들 말 저기 열심히 하는데 면책특권 둬야 되겠다.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거꾸로 열심히 하니까 주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미 줘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고 개판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리셋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셋. 왜 면책특권을 줘야 되고 왜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왜 보좌관을 붙여줘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서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도 느끼고 본인도 느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 어느 세계에 내놔도 아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일본 국회의원이나 미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다. 응?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 뭐 영어가 안 됐을 뿐이지 만약에 서로 간에 정말 우리가 통역기로만 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말로 이길 국회의원은